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은 하이큐 치과 배혜옥 원장님과 함께하는 치아 지킴이 시간입니다. 오늘 배혜옥 원장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2020년 시작되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초대석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저희 이야기 나눠볼까요, 원장님? 오늘은 조금 기본적인 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치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일반적인 치료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네. 잘못된 또 지식을 가지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가지 짚어보도록 하는데 오늘은 크라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크라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고 또 많은 분들이 크라운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이 또 꽤 있다고. 네. 그런 것들 또 바로 잡아야 되겠죠. 오늘 크라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라운이 무엇인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의부터 어떤 네, 건지. 네, 치과에서 말고 크라운은 왕관이죠. 그렇죠. 왕관. 네. 이렇게 씌우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그 크라운이란 말이 시작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크라운이라 그러죠. 치아를 이제 크라운을 씌워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충치를 통해서 치아의 상실이 되게 많을 경우, 그러니까 치아가 구조가 많이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경우에 네. 이제 기능을 회복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어떤 그 힘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크라운을 하는 거죠. 한국 분들이 의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저도 지금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그 한국에서도 치과에서 크라운이라고 하나요? 여쭤보고 싶었는데 원장님은 사실 네. 여기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환자분들 통해서 또 그런 그쵸. 단어들을 좀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의치라고 들었을 땐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냥 금리? 금으로 된 경우는 그냥 금리라고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런데 한국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냥 크라운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라운 하면 우선 쉽게 말해서 씌우는 건데 치아 상실이 많을 때 이렇게 크라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라운 치료에 대한 염려라고 할까요? 네, 크라운 치료를 하기 전에 그 환자분들이 염려하시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은 이제 때우는 치료하고 네. 좀 비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커스텀으로 만들기 때문에 커스텀으로 만든다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치아를 깎아서 본을 뜨고 그 본을 가지고 기공소에 보냅니다. 그래서 기공소에서 돌에 부어서 그리고 또 그거를 다 정밀하게 보고 크라운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때우는 것보다는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또 우려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크라운을 하기 위해서는 치아를 깎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치아가 약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또 깎으면 더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질문들은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염려보다는 이제 궁금하신 거죠. 음.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 하면 평생 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혹시 안에 또 뭐 충치가 생기거나 뭐 무슨 탈이 나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크라운 치료를 한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치아를 조금 깎기도 해야 되고 또 비용도 그냥 때우는 치료보다 비용이 드니까 이런 환자분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평소에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질문들, 염려들 하나하나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라운을 해야 되는 경우 왜 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쉽게 말하자면 우선
그 때우는 치료로서 때운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 치아 색깔로 같이 때우거나 아니면 뭐 아말감 옛날에 했던 거 아말감 이런 것도 때우는 치료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을 때 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음. 말씀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 그것을 때웠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을 하시다가 부러질 수 있는 염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때운 것이 너무 큰 상황이 돼서 씹을 때 불편하신 상황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우는 치료의 목적이라는 것은 치료의 모든 목적은 편하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때우는 걸로써 그럴 네. 때는 이제 크라운을 씌우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용상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 뭐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경우, 음. 그래서 교정을 하기는 그렇고 그쪽 부분만 살짝 이제 고치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크라운을 씌우실 수도 있고 그리고 크라운 음. 아닌 뭐 비니어라는 것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치아를 삭제를 하고 어느 정도 삭제를 하고 하는 경우가 해당될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충치가 있는데 심한 경우 이제 충치가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신경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신경 치료는 필요 없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충치를 제거를 해서 그 치아의 그 크라운 부분에 상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신경 치료가 요하는 경우는 항상 크라운을 씌워야 됩니다. 이제 간혹씩 충치 때문이 아닌 신경 치료가 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트라우마나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아. 그냥 안에 신경이 죽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리고 뭐 프랙처나 이렇게 깨진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앞니에 한해서 음. 앞니에 한해서 그냥 크라운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미용상으로 봤을 때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금니 쪽이나 뒤쪽은 무조건 크라운을 씌우셔야 돼요. 이제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이 보면 어, 신경 치료를 하셨다가 안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겠지 하고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깨져서 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음. 다른 병원에서 신경 치료를 하셨는데 크라운을 하실 기회가 없으셔서 못 하다가 몇 년 뒤에 오셔가지고 이제 더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신경 치료를 해야 된 경우는 거의 크라운과 같이 동시에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신경 치료가 이제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치아를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거꾸로 생각하셔가지고 크라운을 해야 되면 꼭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고 믿고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네, 음. 그래서 본인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모든 치아가 그러니까 크라운을 씌운 모든 치아가 신경 치료가 다 돼 있지 않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네. 하여튼 신경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제 충치가 심해서 많이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크라운을 씌우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치가 없는데 크라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래요? 네. 충치가 없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떼운 것들이 되게 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샌다든지 음. 아니면 그리고 시리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2차적인 치료로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에 이렇게 아말감으로 떼우셨다고 이렇게 네.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구태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안에 옆으로 보니까 뭐 새는 곳이 보인다든지 뭐 음. 그런 것들이 보였을 때는 크라운으로 이렇게 다시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또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crack tooth syndrome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씹을 때 아픈 거예요, 치아가. 근데 씹을 때 이제 제가 씹을 때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도 아픈데 여기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씹을 때 아프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crack tooth syndrome은 아니에요. 네. crack tooth syndrome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음식을 씹었을 때 이렇게 찌릿한 통증이 있는데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심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씹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작은 어금니 그 프리몰러라 그러는데 어금니 앞쪽에 있는 치아들이 잘 깨져요. 네. 잘 깨지는데 깨지기 전에 보면
이렇게 씹을 때 아픈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가지 뭐를 말씀을 드리면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능성이. 네.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이 들으시면 나한테 속한 거다 아니면 뭐 어떻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런 상황이 그 아픈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보통 이렇게 크랙 투 신드롬 그러니까 씹을 때 아프고 그러니까 멀쩡한 치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 치료를 받은 치아, 네. 크라운 씌우지 않은 치아들 아니면 그 전에 떼운 것들이 좀 크게 떼운 것들이 있다든지 어느 네. 순간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게 뭐 딱딱한 거를 씹어서 나중에 뭐 괜찮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 아파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크랙 투 신드롬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이 이름이 크랙 투스 신드롬인데 네. 이 치아가 정말 크랙이라면 이렇게 금이 간 거잖아요. 그쵸. 진짜 금이 가서 그렇게 아픈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금은 네. 프랙처예요. 완전히 이렇게 깨진 금이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클리니컬리 이렇게 봐서 보이는 것들은 금이 없는 치아가 별로 없어요. 다 금이 가 있는데 네. 금이 이제 표면상으로만 가 있느냐 아니면 좀 깊게 가 있느냐 깊게 가서 이제 신경을 자극할 정도로 있을 때는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보입니다. 이제 크게 해서 보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이 있다고 해서 그 치아를 모두 치료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되면 너무 과잉 치료가 되겠는데 어떤 증상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네. 어떤 분이 일을 너무 심하게 가는 습관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거로 봐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예방 차원으로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그런 증상이 나왔을 때 또 적절하게 크라운을 씌우면 이렇게 보호가 되면서 크랙 투 신드롬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신경까지 들어간 경우가 될 때는 그 금이 신경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 크랙 투 신드롬이 됐을 때 치아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심해지기 전에 또 크라운 씌우는 정도로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또 그게 너무 심하면 또 뽑아야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크라운은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충치가 있을 때 그냥 떼우는 걸로 되지 않을 때 이 크라운을 하는 거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충치가 없을 때도 이렇게 크라운을 할 경우가 있다 이야기해 주셨고 또 미용상의 이유로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도 있다고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욱 원장님과 함께 크라운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신청곡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네. 저는 신청곡 올려주신 거 보고 네. 나는 잘 모르는 드라마인데 최신 드라마인가? 최신 드라마는 아니에요. 네, 그래요? 벌써 에피소드가 몇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여기 그 공영 방송에서 하는 건 아니고 네. 그 N자로 시작하는 그 방송 이렇게 에피소드 볼 수 있는데 네. 저기 손예진하고 원빈하고 네. 나오는 드라마.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알았는데 아주머니들이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원빈 때문에 난리가 원빈 났나요? 때문에.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시간이 날 때 지금 아직 에피소드 1을 아직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한번 봐야지 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더라고요. 지금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인가요? 예,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OST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통 원장님께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곡들이 제가 거의 다 아는 곡들인데 오늘은 네네. 이 노래를 딱 보고 최신곡인가 보다. 난 모르는 곡인데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10cm의 곡이었습니다. 영어 제목을 주셨어요. But it is destiny라고 주셨는데 이 영어 제목은 이렇고 한국 제목이 우연인 듯 운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같은 노래가 맞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 곡 준비했는데요. 네, 10cm의 노래 But it is destiny 우연인 듯 운명 함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크라운에 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선곡해 오신 노래 10cm의 노래
But it is destiny. 우연인 듯 운명 듣고 왔는데요.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핫한가 봅니다. 아줌마들 사이에서 네. 네, 굉장히 인기가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원빈이라고 말했는데요. 원빈이 아니라 현빈입니다. 현빈,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지금 현빈 아리 하시는 분들 많다고. 네.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노래 잘 듣고 왔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 본론으로 돌아와서 크라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치료를 하시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염려들 저희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염려들 어떤 것들 가장 먼저 하시는 염려, 가장 많이 하시는 염려가 어떤 게 있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충치가 다 있는 부분이 아니라 크라운을 하기 위해서는 충치가 아닌 부분도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데 보통은 이제 한 1.5mm 정도에서 2mm 정도를 깎아요. 네. 그런데 치아는 워낙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치아를 치료를 하다가 직접 깎은 거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깜짝깜짝 놀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적당하게 깎지 않으면 크라운의 두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깨지거나 아니면 아.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적당하게 깎는 게 맞고요. 그 일반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깎지 않으면 더 튼튼하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에서는 이제 그냥 때우는 것보다 이제 리스크보다는 베너핏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깎는다는 그 치료가 벌써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고 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치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베너핏이 더 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실상을 통해서 증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냥 보기에 내 원래 치아가 작아지고 너무 많이 깎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일반 환자들이 보시기에는 그렇죠.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크라운 치료가 오랫동안 돼 왔잖아요. 예. 네. 그렇게 돼 오면서 이렇게 깎는 것이 그냥 놓아두는 것에 비해서 더 베네핏이 많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치아를 깎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크라운을 하게 되면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오래 쓸 수 있나요, 원장님? 이것도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을 치러서 네, 크라운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물어보시는 거고요. 어떤 통계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5년에서 한 15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에버리지가 그렇다는 거고 네. 5년 전에 문제가 있는 상황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신경 치료를 했는데 네. 신경 치료가 안에서 더 탈이 났다든지 어.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미용적으로 치료를 한 경우에는 안에 충치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더 오래 갈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겠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뿌리 부분이 이렇게 노출돼서 다시 크라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명이라는 거는 항상 기본적인 그 다른 어떤 몸의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를 할 때 네. 그 얼마 치료의 효과가 어느 정도 가느냐, 얼마큼 좋냐 이런 것들은 그 몸에 치료할 당시의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예후가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조금 나빠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예후가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좌우되는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봐서는 치료 당시 치아의 상태 뭐 이런 것들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또 20년 넘게 크라운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와.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모든 치아는 다 똑같다. 네. 그래서 이분이 20년을 크라운을 쓰셨으면 나도 이제 써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나의 오른쪽 아래쪽 크라운이 20년이 됐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크라운도 새로 하면 20년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그 치료 당시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또 뭐 의사의 그 어떤 기술적인거나 어떤 섬세함 이런 것도 전혀 그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음. 그러니까 그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걸 좌우를 하는 것 같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크라운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딱 이 정도는 쓰실 겁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힘드실 것 그렇죠. 그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네. 때문에 보통 이제 닥터분들이 보시고 이런 상황은 예후가 좋습니다. 네. 예후라는 거는 어떤 질적으로 말을 하는 거지 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 양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뭐 5년입니다,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하면 그 어떤 레인지 그러니까 이제 네. 어느 정도에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말고도 우선은 환자분의 어떤 습관이나 그쵸. 뭐 관리를 잘 하셔야 예, 되겠죠. 관리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이제 씹는 게 습관. 예를 들어서 네. 뭐 일을 많이 가신다든지 음. 아니면 딱딱한 음식을 많이 이제 쓰시는 편이시다든지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치아의 구강에 있는 모든 치료에 수명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 하면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로 연구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20년 넘은 크라운 있으신 분도 있고요. 네. 하지만 참 이건 수명은 딱 얼마다 말하기 힘들고 개개인 차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이 크라운 치료에 대한 염려들 그리고 뭐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중에 하나 중에 크라운을 덮으면 충치가 다시 절대 생기지 않는다. 다시 생기지 않나요? 어 이것도 질문 중에 하나죠. 가장 많이 하시는 염려 중에요. 이거 하면 뭐 괜찮습니까? 아니면 네. 이거 하면 평생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뭐 수명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선 크라운을 하는 이유가 충치를 제거를 하고 네. 그리고 크라운을 씌우기 때문에 충치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 음.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건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크라운을 했는데 약간 릭이 있다든지 샌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아주 미세한 곳에 조그맣게 충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크라운을 이제 덮은 경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크라운이 안에서 썩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어느 리서치를 보니까 크라운을 씌우기 전에 충치는 없더라도 침이 예를 들어서 고여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했을 때도 심지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그런 리서치를 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경 치료를 하지 않은 그런 치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크라운을 씌워 놓으면 안에 충치가 있으면 아프시겠죠. 네. 네, 그러면 크라운을 떼서 이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경 치료를 한 치아가 안에 네. 충치가 이렇게 재발된다고 그러죠. 음. 그 recurrent decay라 그러는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조금 진행이 되는데 잘 모르겠죠. 예, 네. 잘 모르다가 이제 부러지는 거예요. 예, 이가 부러져요? 그렇죠. 크라운 전체가 크라운이 부러진. 예, 네. 크라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크라운이 부러지는데 크라운이 부러져서 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요? 예,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고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충치뿐만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큰 부분을 손상을 하셔가지고 크라운을 이제 씌우셔야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한 상황. 이제 이런 네. 경우는 보통 병원에서 그 닥터분들이 치료를 하시기 전에 미리 예후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려요. 네. 이 크라운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에 이거를 씌워놨을 때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다음 치료는 뽑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크라운을 덮으면 충치가 절대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은 그건 틀린 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실 충치가 다시 생기지 않으면 좋겠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틈에 크라운 틈에 충치균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고 조그만 충치가 있다가 그게 커져서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네. 크라운이 뭐 깨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크라운의 종류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음. 크라운이 이렇게 아주 섬세한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우선은 가장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크라운 종류가 딱 두 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는 금으로 된 거, 네. 금리, 그리고 하나는 뭐 사기 치아라고 생각하는데 포슬린 쪽인데 보통 이제 절코니움이라는 그런 크라운 요즘에 머티리얼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치아 색깔하고 똑같이 음. 이렇게 그 쉐이드를 체인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치료가 요즘은 좀 바뀌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에서는 금리를 되게 많이 하세요. 예, 심지어는 이제 떼우실 때도 금으로 많이 떼우는데 금이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금도 되게 좋고 하는데 이제 금이라고 또 평생 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이제 오래간 사용을 하셔가지고 금이 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르셔가지고 이제 구멍이 나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통 또 금리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고 뒤쪽인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절코니엄 크라운 아주 튼튼한 심지어는 이제 브락시즘이라 그래서 이를 심하게 가는 네. 그런 분들의 맞는 그런 어떤 재질의 크라운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한 크라운. 예, 그런 종류도 절코니엄 쪽으로 있기가 한데 보통은 크라운의 어떤 선택은 병원에 달려 있죠. 병원에서 닥터분이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낫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금리 쪽에 이제 크라운을 하는 경우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보다 지금은 한국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네.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금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크라운을 네. 그 어금니 쪽에 하면 머티리얼 자체가 아직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깨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금을 많이 선호해서 한 상황이 되는데 어. 이제 많은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재료적인 면에서 많은 발달이 있어서 아. 이제 보통은 거의 많은 치과에서 네. 금을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절코니움 크라운을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곳 미국에서는 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단연 이 절코니움 그 치아 색과 같은 예, 그 예. 크라운을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네. 어느 정도 웃으실 때 어느 정도 보이시는 거. 그리고 또 네. 이제 웃으실 때 보이는 정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뒤에 안 보이셔도 음. 이제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고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네. 일반적인 절코니움을 하는데 기능상으로 봐서 어떤 경우에는 금리를 해야지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예를 그래요? 들어서 음. 어금니 두 번째 어금니 뒤쪽은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공간이 많지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절코니움보다는 조금 얇아도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금리를 사용을 하곤 하죠. 그렇군요. 네.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그 튼튼한 거는 뭐가 더 튼튼한가요? 보통은 절코니움도 네. 요즘에는 아무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절코니움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클리어런스가 근데 된다. 공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한 공간이 있어야지 그 두께가 네.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만 깨지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절코니움이 깨지는 경우는 많은 경우가 공간이 부족해서 네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5mm 정도를 해야 되는데 1mm가 안 된 그 클리어런스가 나왔을 때 네. 그거를 계속 사용하시면 깨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네. 그렇지만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메탈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뭐 2mm나 이런 1mm 그렇게 두껍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적인 면은 어떻게 되나요, 원장님? 금액적인 면은 제가 다른 원장님들의 대변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공소에서 네. 치아를 만들지 않습니까? 어느 게 더 기공소에서 만들 비싼가요? 때는 네. 보통 금이 비싸요. 어. 그래서 금값이 따로 되기 때문에 보통 네네. 그런 경우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담이 또 환자분한테 가기도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페이먼트 체계를 하는 거는 병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이 금리를
웃을 때 이제 어쨌든 이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게 그냥 나는 다른 이 색깔과 똑같은 걸 원한다.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또 예전에는 이렇게 금리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어, 오셔 가지고 네. 뭐 엄청 많은 돈을 썼어요. 그러면서 보면 어금니가 다 금리이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라운 종류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마무리 한번 해 볼게요. 오늘 크라운 이야기 나누는데요. 예. 마지막 말씀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치과 가시면 여러 가지 인제 뭐 "어떤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치과에 가서 들으시는 이유가 이제 믿고 가시기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궁금하신 것을 여쭤보는 거는 아주 좋아요. 네. 네. 그렇지만 또 인제 어떤 원장님들이 어떤 지식으로서 배운 음. 지식으로서 올바른 거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인제 그런 어떤 것을 들었을 때 객관적인 판단을 잘 하시고 올바른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하이큐 치과 배혜옥 원장님과 함께 크라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배혜옥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